우리 애가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고쟁이 스텝 너무 어려워요. 안 할래요. 학생 발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입니다. 센수학의 시스템, 블랙라벨의 시스템 문제, 고쟁이의 시스템 문제, 실력 정성 문제, 준킬러 문제, 킬러 문제들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꼭 풀어야 되는가?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수학 공부는 내 실력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야, 너는 수학 실력이 좀 안 좋고 공부 잘 못하니까 세네. 그냥 A 스텝 문제만, 연산 쪽 문제만 열심히 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라. 그리고 너는 시험 대비하는데 고쟁이, 야, 시스템 문제를 어떻게 푸냐? 투스텝 문제라도 제대로 풀고 여기는 하지 마. 학생이 발전이 될까요? 학생의 수학 실력이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안 풀었던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애가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학생 발전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도전의식도 주고 풀게끔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다 풉니다. 고3 학생들 보세요. 자, 급해요. 좀 있으면 수능이에요. 걔네들 뭐 4점짜리 안 풀겠어요? 킬러 문제 안 풀겠어요? 다 풉니다. 급하니까요. 자, 중학생들 좀 덜 급하니까 저 어려운 문제를 접근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고1 학생들도 보시면요. 아직 공부하는 습관하고 방법이 터득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고쟁이 시스템 너무 어려워요. 안 할래요. 하지만 1학기 때 또는 1년간 이제 내신 과정을 이제 공부해 보면은 풀어야 되는구나. 나도 풀 수 있어 해서 하고 고2 때부터 보시면요. 어려운 문제 뭐 다 접근을 하고 다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풀 때예요. 현재의 내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시험 난이도 수준에 맞춰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고등 과정에 공부를 할 때는 기본 정석으로 공부를 하고 심화 과정 할 때는 무조건 실력 정석으로 공부하게끔 합니다. 실력 정석을 공부할 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해봐. 그러면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실력 정석을 그래도 풀 수가 있나 보네. 그러면 우리 학생은 자존감,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접근할까? 첫 번째, 블랙라벨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스텝 공부하고 개념을 철저히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원스텝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스텝도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맨 처음에 풀면은 정답률이 뭐 30%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꾸 풀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책은 해설지를 어머니께서 뺏어서 너가 혼자서 몇 시간이고 고민해서 생각해서 풀 수 있을까 풀어라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해설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다 푼 다음에 채점을 한 후에 해설지를 보고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공부도 되고 실력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자꾸 풀어서요. 투스텝의 정답률이 80% 이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답률이 50%도 안 나온 상황에서 스텝 풀면은 절대로 스텝 문제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스텝 공부하시고 투스텝이 최하 정답률이 80%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스텝 풀면은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비슷한 문제집 있습니다. RPM은 좀 쉽고요. 센수학이라든가 고쟁이 문제를요. 1단계, 2단계까지 똑같이 풉니다. 기본 정석을 공부할 때요. 학생들이 개념 공식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본문 공부하죠. 본문이 기본 문제하고 유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공부한 다음에 연습 문제 풀면요. 학생들 연습 문제를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기본 문제 유제하면서 RPM 같은 개념서, 센수학의 B스텝 정도까지만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난이도 문제를 많이 공부한 다음에 기본 정석의 연습 문제를 풀게 하면은 학생들 힘으로 잘 풉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단계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1단계, 2단계 공부를 한 다음에 바로 3단계를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문제를 많이 푼 다음에 완성도가 최하 80% 이상이 된 후에 3단계 또는 C단계의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저도 고1 학생들 같은 게 보면은 중하위권 이상인 학생들은 고쟁이 시스템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저는 선생님들한테 무조건 시스템 다 시키도록 합니다. 시스템 문제 중에서 보면 학교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풀어야 되거든요. 지금 만약에 당장 이 문제를 수월하게 못 풀더라도 풀려고 시도는 해본 상황에서 학교 시험 보러 가서 문제가 나온 거하고, 아예 그 문제를 접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시스템인가 거기서 봤는데 학교 시험 문제 나오더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교 시험에서 나오니까 해설지 보고요 외우기라도 하면서 합니다. 수학은 암기가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면은 해설지 가지고서는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된 공식 개념을, 적용되는 개념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운 문제 풀잖아요. 나중에 보면 아 이거 그랬구나 하고서는 저절로 이해가 되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학생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면요, 올해 수능 만점자 그 학생이 하는 말이요, 문제를 집중적으로 읽었다,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었다. 딱 맞는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문제가 좀 길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공식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끊어서 읽어야 돼요. 수학도요. 끊어서 읽으면서 여기는 어떤 공식 개념이 사용되는구나, 요 글귀에는 어떤 공식이 사용이 되는구나, 그 흐름을 계속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익혀서 학생들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분은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훌륭한 강사, 좋은 강사는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서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머릿속에 넣어주는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 넣어준 것을 학생이 직접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풀어서 안 되죠. 저는 최하 5번, 10번까지도 풀어라 라고 합니다. 자꾸 풀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한 번에 다 풀면 안 됩니다. 처음에 한 번 했을 때는 원스텝, 투스텝만 공부를 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완성도가 80%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3단계 또는 10단계 문제를 그때는 푸는 겁니다. 그것을 하면은 제 경험으로는 모든 학생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안 풉니다 하면 절대로 발전 없습니다. 자, 7등급이 2등급 못 올린다고요? 올립니다. 어느 정도쯤 시간이 좀 할애가 됩니다. 하면은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준킬러 문제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다 도전해서 풀면은 모든 학생들 다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도전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안 풀고서는 절대로 수학 성적 안 나옵니다. 이 내용 참조하셔서 성적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